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력 수송이라고 있어요. 전력 수송. 자,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방향성을, 그러니까 중등과정부터는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외워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네들 입장에서는 객관식이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외워서 답내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셔도 되고요. 항상 공부할 때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게 외울 거는 나중에, 이해할 것들은 이해가 안 되면 외우지 못해요 라는 말씀은 안 돼요. 어차피 외울 거야. 둘 다 외울 건데 외워놓고 풀 건지 이해해서 외운 다음에 풀 건지 결국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전력 수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으면 전기를 만드는 곳이 있으면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야,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말로만 써볼게요. 변전소라는 단어가 나와. 변전소가 나오는데 이 변전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기계, 변전기, 변압기라는 말을 쓰고 그러한 장소를 변전소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외우지 말고 이쪽에 발전소 다음에 변전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나 가정 쪽에 왔을 때 또 변전소가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1번이다라고 할게요. 여기에도 있어요. 2번입니다.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도록 시킬게요. 자, 첫 번째 변전소 1번은 얘는 전압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압을 높여요. 전압을 높입니다. 두 번째 변전소로 가볼게요. 두 번째 변전소로 가게 되면 전압을 낮춥니다. 왜 높였다 보내면 되지 왜 높였다가 떨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요 단원에서 이 단원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얘가 돼요. 뭐냐면 자 이유를 먼저 이제 차근차근히 말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는 도중에 여기서 전선을 타고 가는 도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손실되어지는 전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손실 전력을 P0이다 라고 하고 어떻게 구하냐면 I 제곱 R로 구하거든. 여기서 이제 뭐 R지만 복습, I는 전류, 그 다음에 R은 저하. 나왔으니까 좀 더 할게요. 그 다음에 V는 전압, 그 다음에 P는 전력. 얘는 보통 전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하고요. P0은 손실 전력. 손실되어지는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I 제곱 곱하기 R.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듣기만 해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왜 얘는 VI로 구하고 얘는 I 제곱 R로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중학교 때 오메 법칙, 전류, 저항, 전압, 그 다음에 뭐 병렬 연결, 직렬 연결 들어는 본 적은 있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들어본 적은 있니? 그 내용이 중학교 과정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재에는 어떤 교재에도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 근데 그 내용이 출제가 돼요. 배우지 않은 건데 왜 중학교 거 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영어 독해할 때 중학교 단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죠. 그럼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중학교 단어인데 왜 나왔냐고. 그럼 뒤지고 날걸? 마찬가지야. 안 배운 건 출제할 수는 없으나 배웠던 건 출제할 수 있어요.
있지 않도록 하시고 오매 법칙이라고 해서 V는 I, R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손실 전력을 구하려고 봤는데 얘를 살짝 바꿀 테니까 보세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을 이렇게 어떻게 V 대신에 I, R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I, R 들어가서 I 제곱 R 보이지? 그러면 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V는 I, R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 이걸로 푸나 답은 똑같아요. 대신 이 전력은 전압으로 전류를 가지고 푼다 답을 낸다라면 전력 손실은 전류에다가 저항으로 구한다라는 정도. 그래서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한번 살짝 그렇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고. 자, 근데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좋아 싫어? 이건 싫어. 왜? 기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를 할 거예요. 물론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지 뭐. 공식을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I 제곱 R. 그럼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전류를 어떻게 해? 전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저항을 줄인다라면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 얘를 줄이면 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살짝 써볼게. 사용 전력이라고 이렇게 써본다면 여기서 송전 보내주는 전력 외우지 말라고 자꾸 문장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력은 송전 보내주는 송전 전력에다가 빼기 손실 전력.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 나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패턴으로 갈게. 첫 번째 패턴. 저항을 줄일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는 출발해야지. 저항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있던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중학교 과정이라서 할 말은 없어.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개념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까먹었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얘는 어쩔 수 없어. 영어 단어 같은 애니까 외워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뭐냐면 비저항이라는 말을 쓰고 얘가 도선의 길이 그 다음에 S가 도선의 면적 이렇게 써놨습니다. 얘네들은 이 밑에다 필기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도선의 길이를 감소시킬 거야. 도선의 길이를 감소시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발전소하고 이 가정하고 가깝게 즉 발전소를 도시 근처에다 설치하게 되면 발전소하고 도시하고 가깝게 되니까 도선의 길이가 줄어들겠지. 그렇다면 너희들 입장에서 집 옆에 발전소 있으면 거기 살래?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단히 큰 변전소 부지가 여기 공장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인근 마을에 계속 기형아가 출산하든지 동물들도 동물을 출산하는데 사람들도 기형아가 막 출산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라고 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있거든. 파장이 있어, 전기파. 그 파장에 의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DNA 유전자의 변형을 가리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 전자기파가 뭐냐면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송전받는 게 전자기파거든. 그래서 그때 이슈가 돼서
핸드폰을 사용하지는 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핸드폰을 몸에 가까이 지니지는 말아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있었거든. 그러니까 보통 너도 핸드폰 뒷주머니 차고 주머니 차고 다니잖아.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너무 가까이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게다가 그럼 발전소 지을 때마다 가정 근처에다 땅값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도선의 단면적을 어떻게 증가시키면 되겠죠? 얘가 분모값이니까 커지면 얘가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도선의 단면적을 증가시킨다? 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도선의 굵기가 증가해요. 그러면 저항이 줄어서 전력 손실이 줄어들 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굵으면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굵으면 전기가 다 이게 전봇대 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무거워서 현실적으로 얘 또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저항이라고 하는 아이는 저항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비저항을 어떻게 하는데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써볼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선은 구리도선이거든. 구리도선. 근데 이 구리도선이 저항이 좀 약해. 저항이 작아요. 방해를 좀 덜해서 웬만해서는 조금 덜 손실을 받아. 그렇다면 얘를 감소시키겠다는 말의 뜻은 더 저항이 작은 금속을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구리도선보다 저항이 더 작은 애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얘예요. 은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 전력 손실을 줄이겠다고 해서 전기줄을 은 도선으로 써? 이 또한 얘도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렇군 이 정도만 하지. 근데 간혹 나와서 좋은 점은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게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거. 근데 얘는 중등 과정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른다면 빨리 다시 한번 외워놔야지. 그래서 모르는데 어떡하지?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외워놓지 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나오면 해석하면 돼. 가까우면 싫지. 굵으면 돈 많이 들지. 은쓰기는 좀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저항으로 얘를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굴 갖고 할 거냐면 얘를 갖고 해볼게. 이제 두 번째 패턴. 전류를 줄이게 되면 전력 손실을 줄어들 거니까. 근데 이때 특징이 있어. 어떤 거 있냐면 잘 봐요.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얘를 P는 VI 그리고 가는 도중에 손실돼서 잃어버리는 손실 전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력을 그대로 두고 전압을 증가시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산된 전력이야. 생산된 전력. 만들어진 전력. 즉 만들어졌으니까 얘 값은 일정한 값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와트를 만들어야지 해서 몇 와트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변전소에 가서 여기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압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등호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얘 값이 늘었으니 당연히 전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전류의 값이 감소하겠지. 왜? 둘이 곱하면 전력이 나오는데 전력 값은 똑같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일로 가보자. 전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손실 전력도 줄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할 바에는 변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증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 이렇게 되는데 전력을 n배 증가시켰어.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 이 전류는 n배 줄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손실 전력은 어떻게 돼? n 제곱배만큼 줄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고압 전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전압을 높여 고압.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고압, 압력을 높이 하면 할수록 전류값이 줄어드니까 잃어버리는 게 줄어들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하던 얘기를 계속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저압이라는 말을 써. 압력을 낮춘대요. 이쪽에 와서 발전소 근처에서 변전소에서 전압을 증가시켜.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있냐면 고압일 경우 고압선이 되겠지. 그렇죠. 전선을 하니까 위험해. 합선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정이나 공장 근처로 왔을 때는 조금 전력 손실이 생기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안전성을 위해서 안정이 아니라 안전성을 위해 어떻게 하냐면 저압으로 떨구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오케이? 이게 변압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앞에서 요게 메인이고 이 단원에서 얘가 앞쪽에서는 얘가 메인이고 뒤로 가면 변압기는 또 얘가 메인인 거고. 자, 종이에다가 이쁘게 좀 필기 좀 해주실까요?